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11월 24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달력을 봤더니 오늘이 음력으로 11월 1일입니다. 1일, 첫날, 첫 출근, 첫사랑, 첫눈, 첫 키스 이렇게 우리는 무언가 첫 번째라는 느낌을 갖게 되면 설레이고 행복한 마음까지 들고요. 잘 될 것 같은 기분마저 듭니다. 오늘 비록 양력으로 11월 24일 살짝 헌 듯한 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음력으로 11월 첫날인 만큼 기분으로 새롭게 그리고 그 새로움을 좋은 느낌으로 그리고 그 좋은 느낌이 행복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식시장의 이 물갈이 되는 시점을 정말 정확하게 잘 짚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부분이 얘네들이 산타랠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은 흥분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드리죠.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우리나라 증시 뭔가 그 투매가 좀 나온 것 같고 이제 실망 매물 나왔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뭔가 이제 바닥 느낌을 좀 받았다. 그래서 산타랠리를 얘네가 그려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제가 뉴욕 증시 분위기를 보면서 일단 쟤네들은 산타랠리를 시동을 걸었구나. 성공 여부는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항상 구름 위에 있는 신처럼 시장에 그들이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모든 주식시장의 작전이요, 다 성공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동은 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일단 쟤네들은 산타랠리로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11월 23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 0.28%, S&P 500 0.59%, 나스닥 0.99% 상승했습니다. 자, 여러분, 11월 23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왜 상승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11월 FOMC 의사록을 확인하면서 상승했다. 뭐 어쨌다고. 뭔가 상승했다고는 하는데 왜 상승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이날 왜 주식시장이 상승했는지 아주 냉철하고 정확하고 마치 구름 위에 있는 신처럼 이 판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날 S&P 500 지수는요, 4,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9월 달에 주식시장 좋지 않았을 때 JP 모건부터 시작해서 대형 투자은행들이 연말에 S&P 500 지수가 3,000을 간다, 뭐 3,200을 간다, 20% 급락한다, 뭐 난리 부르스를 쳤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11월 하순, 거의 11월 마지막을 앞두고 4,000포인트 돌파했습니다. JP 모건이나 이런 대형 투자은행들, 그리고 나름 전문가들이라고 깝치는 애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그리고 그 무능함이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께서는요, 그들의 말을 믿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틀리면 그들을 믿고 맡겼다가 그들의 예상이 틀렸을 때 전문가도 다 사람인데 뭐 주식을 누가 알아?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니까 뭐 주식은 신도 모른다고 하더만 이렇게 그냥 자포자기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면 쟤네들이 진짜 모질라구나, 잘 못 맞히는구나 라고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는 지혜로운 투자자 만들기 프로젝트고요. 그 지혜로운 투자자가 민주 진영만 지혜로웠으면 좋겠고요. 예, 저의 야망입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요. 경제 지표를 짚어 드릴 텐데, 여러분 경제 지표에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뭐 오늘 FOMC 회의록 이야기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오늘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경제 지표입니다. 자, 그 전에 11월 23일 수요일 뉴욕 증시 왜 상승했습니까?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을 뭐 완화하기로 했다라는 거를 확인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 이전에 거래량이 급감하고 이게 단순히 딱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될까? 라고 한번 궁금증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날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들은 산타 랠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0월 3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반등한 날 제가 10월 4일 방송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의미 있는 퍼센테이지로 의미 있는 이슈를 달고 반등했다. 그리고 그 시점이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그 마중물 같은 시발점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11월 23일 수요일 뉴욕 증시를 보면서 얘네가 산타 랠리를 만들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즉 이날 뉴욕 증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얘네들이 산타 랠리를 만들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은 날인 거죠. 자, 경제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 내구재 수주를 발표했는데 전월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9월 달에는 0.3% 증가했었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9월보다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상치를 0.5%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월 대비 0.7% 그리고 예상치보다 0.5% 크게 증가한 1.0% 증가라는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내구재 수준은요, 3개월 연속 증가세고요. 자, 또 하나, 10월 달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7.5% 증가했습니다. 9월에는 신규 주택 판매가 10.9% 감소했고요. 그런데 이날 발표한 10월 달 신규 주택 판매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자, 왜일까요, 여러분? 왜 내구재 수주와 신규 주택 판매는 이렇게 증가할까요? 제가 여러분들 연준 의원들이 지금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걸 원하지 않는 이유는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지도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이 상승하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주식 투자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월 달에 여러분, 주식시장 좋았습니다. 그죠? 10월 달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내구재 수주가 좋았고요. 주택 판매도 좋았던 겁니다. 하물며 11월 1일 날 2일 날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거는 10월 달 주택 판매 지표고 10월 달 지표이기 때문에 11월 달 금리 인상이 반영되진 않았습니다만 우린 누구나 11월 금리 인상 75bp를 이미 10월 달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좋았죠. 그래서 이렇게 소비와 관련된 무언가 그 소비자들이 사고 팔고 이런 직접적인 경제 지표는 잘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11월 제조 PMI 지표는 10월 달에 50.4였는데 11월 달에 47.6으로 하락했고요. 11월 서비스 PMI 지표는 10월 달에 47.8이었는데 11월 달에 46.1로 마찬가지로 하락했습니다. 11월 서비스 PMI 지표 같은 경우는요, 5개월 연속 지금 기준선 50 이하에 놀고 있고 11월 제조 PMI 지표는 10월 달에 50.4였는데 47.6으로 하락하면서 기준선 50에서 이탈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지표가 있죠. 원래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날 발표해야 되는 지표지만 이번 주는 11월 24일 목요일 뉴욕 증시가 휴장인 관계로 수요일 날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자, 전주 대비 17,000명 증가해서 24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22만 3천 명이었단 얘기인데 지난주에는 22만 2천 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무려 한 주 동안 17,000명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기준선이 30만 건인데 24만 명 기록했다라는 이 수치가 왠지 30만 건에 가깝게 느껴지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름 위에 있는 신의 눈으로, 신의 마음으로, 신의 머리로 주식시장을 내려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쟤네들이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그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이 산타 랠리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성공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얘네들이 산타 랠리를 시도를 거는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흥분하시면 안 된다. 긴장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11월 증시 전, 강, 후, 약 그 이유는 11월 전에는 중간선거라는 이벤트가 있었고 그리고 11월 후에는 그동안 부진했던 경제 지표들이 이제 뭔가 흐름을 봤을 때 와 진짜 경기가 하방이구나라는 거를 실감하게 되는 시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뉴욕 증시에서요. 경제 지표가 이렇게 부진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기 둔화라든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날 발표한 11월 FOMC 회의록을 초점에 두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산타랠리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쓰리는 여러분들한테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증시가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가 유동성 장세가 아니거든요. 아까도 제가 이 내구재 수주나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거 말씀을 드렸지만 10월 달에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내구재 수주도 증가하고 신규 주택 판매도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가 신규 주택 판매나 내구재 수주가 증시가 좋아서 잠깐 일시적으로 잘 나왔지만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75bp 단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는 12월 FOMC 회의에서도 어쨌든 75bp는 아니지만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 결코 호재가 될 수 없고요. 게다가 그동안 안 했다가 뭐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뭐 처음으로 한다 이런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이미 올해 1월 달에 동결, 3월 달에 25bp, 5월 달에 50bp, 6월 달, 7월 달, 9월 달, 11월 달 모두 75bp씩 금리 인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은요. 산타 랠리를 목표로 해놓고 그림을 그리는 상태에서 성공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지금 유동성 장세면 가능합니다. 유동성 장세인데 만약에 지금 이런 뭐 금리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머릿속에 이 데이터들이 막 이렇게 쌓여서 막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분위기가 올해 그렇게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지금 이렇게 풀린 유동성이 뭐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이라면, 아니면 한국의 김진태 사태 혹은 미국의 FTX 파산 사태 뭐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오늘 뉴욕 증시 상승을 보면서 여러분 미쓰리가 그동안 산타 랠리를 그리지 않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산타 랠리 정말 100%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집하십시오라고 할 겁니다. 유동성 장세라면. 근데 지금은 여러분 절대 유동성 장세가 아닙니다. 분위기는 연말까지 산타 랠리로 만들려고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결코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서 쭉 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저는 1년 12개월 동안 9월 말이 되면 저는 한 해를 이미 마감합니다. 10월부터 저는 이미 새로운 해를 삽니다. 대신에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 동안 그 다음의 증시 전망을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왜 제가 9월 말에 한 해를 마친다고 그런 그 삶의 패턴을 바꿨을까요? 연말이 되면은요,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또 은근슬쩍 막 그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좀 뒤숭숭하고 막 멜랑꼬리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감성적이 돼요. 이성의 어떤 파워가 떨어집니다. 지금 시점이 딱 그렇죠.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시점에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와, 주식시장 이런 분위기가 되고 연준이 금리를 이제 공격적으로 인상하지 않는다고 하고 거기다가 산타 랠리 만든다고 하고 그러면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흥분하기 딱 좋은 시점이거든요. 제가 너무 그런 게 싫어서 그렇게 흥분해서 골로 간 적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는 아예 그냥 이미 9월 달에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10월 1일부터 새해를 산다라고 결정을 하고 삶의 패턴을 바꿨습니다. 그만큼 지금요. 뭐 금리 인상을 그동안 이렇게 75bp씩 6월달, 7월달, 9월달, 11월달 4번을 하지 않았다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걱정되지 않았다면 FTX 사태가 없었다면 그리고 미국이든 한국이든 주택가격이 이렇게 막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앞으로 더 심하게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점에서 집을 팔아서 주식을 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걱정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터지면 어떻게 하지? 이거 문제되면 어떻게 하지? 그 걱정을 항상 안고 있으면은요, 그 문제가 안 터집니다. 최소한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이 문제 터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안 터져. 근데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그러면, 에이, 별거 아니구나, 라고 잊어버리는 순간 뒤통수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 월요일날 새날 방송 가서 그 오프닝 시점에서 잠깐 경제 이야기하면서 제가 뭐 주식을 사야 될 때냐 말아야 될 때냐고 얘기했을 때 제가 지금은 아니라고 했죠. 왜 아니라고 했을까요? 저는 지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저는 매매를 하고 있지만 새날에서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중간생 것 때문에 어떻게 됐는데 아직 김진태 사태가 남아있다. 저는 계속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각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뉴욕 증시에서 FTX 파산된 거 이 이야기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 전까지 걱정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걱정과는 달리 그 문제가 다시 두드러지지도 않고 부각되지도 않고 그 문제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빠지지도 않고 어떠한 타격도 없어.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 연준이 금리를 크게 인상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산타랠리를 그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줄을 놓고 이제는 괜찮은가 보다라고 안심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뒤통수를 맞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애들은 산타랠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 그 성공을 100% 확신은 저는 못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2018년, 19년 같은 유동성 장세도 아니려니와 너무 의도적으로 산타랠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좀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떤 뇌관이 될지 모르는 큰 악재들이 지금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자, 11월 FOMC 의사록이 어땠는지 볼게요. 상당수 참가자들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자,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6월달, 7월달, 9월달, 11월달 75bp씩 공격적으로 다다다다다다 강하게 금리 인상을 딱 해서 인플레이션을 확 잡으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기준금리를 75bp씩 몇 번을 인상해도 인플레이션이 그나마 지금 7.7%까지밖에 내려오질 않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은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을 가지고 주식시장에다가 강력한 발언을 함으로써 주식시장을 다운시키고 전반적으로 자산시장의 거품을 빼고 있죠. 그래서 연준이 지금 내놓은 카드가 뭐냐면 공격적인 금리 인상 했더니 안 되더라. 작전 실패다. 속도를 좀 둔화해서 가자.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인플레이션 지표도 일단 앞자리가 바뀌었다. 뭐 이런 지금 속셈인 거죠. 대신 최종 금리는 이전에 예상한 것보다 높아질 것이다. 뭐 이거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이런 거잖아요. 마치 2019년도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했다가 2019년도에 금리 인하했잖아요. 최종 금리 어떻게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상황을 봐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최종 금리가 결국 인플레이션은 잡는다라는 의미인데 금리 인상을 이제 속도 조절하면서 하는 도중에 그동안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약발받지 않았던 인플레이션이 뚝뚝뚝뚝뚝 떨어져서 금리 인상 50bp 내년도 25bp 이렇게 했더니 막 2%까지는 아니지만 막 4% 이렇게 막 뚝뚝뚝 떨어져. 그럼 연준은요 당장 금리를 동결시켜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동결시켜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경기 둔화, 경기 침체 문제가 불거집니다. 이미 불거졌습니다, 여러분. 11월 FOMC 의사록을 보면은요, 공격적인 속도로 금리를 올릴 경우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연준 위원들이 지금 걱정하는 이유가요, 경제 지표예요. 경기 둔화, 경기 침체입니다. 금융 시스템, 지금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막 그때만큼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하죠. 물론 미국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단련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은행 시스템, 금융 시스템보다는 사실 경기 침체, 경기 둔화, 미국의 경제가 뭔가 침체되고 둔화된다. 그 자체를 걱정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11월 달 여러분 전강 후약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후약인 이유는 미국의 경기 둔화, 경기 침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FOMC 회의록을 보면은요, 인상 속도를 둔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연준 위원들이 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제 지표가 지금 많이 둔화되고 있는 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를 보면은 그런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고요. 지금 전문가들은 12월 FOMC 직후에 산타 랠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12월 아마 13일, 14일로 알고 있는데 FOMC 회의가 그때 직후 산타 랠리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미 산타 랠리가 시작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산타 랠리가 조금 이어지다가 12월 금리 있는 부분에서, 금리 결정하는 부분에서 또 FOMC를 앞두고 경계감 어쩌고 하겠죠. 그때 약간 주춤하다가 그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75bp가 아니라 50bp만 금리 인상을 해준다면 그때 또다시 이제 쉬었던 증시가 다시 산타 랠리를 만들려고 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때쯤 됐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악재가 불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즉 그러니까 산타 랠리는 저는 지금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 주식은 항상 미리 땡겼습니다. 미쓰리가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미리 보잖아요. 미리 전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미리 전망하는 게 저는 주식의 마음으로 시장을 보는데 제가 미리 보는 게 맞잖아요. 지금 쭉 제가 지금 돈다방 미스리를 7년을 하는데요. 7년 동안 흘러가면서 제가 2018년도, 2019년도에 욕을 굉장히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장세에 맨날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랬다고. 근데 결국 시간 지나고 보면은요, 제 말이 틀린 게 없어요. 특히 제 매매 원칙에 따르면.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정말 시황의 여신이 된 시점이 언제냐면 작년 여름에 증권사들이 작년 연말까지 코스피 3,700포인트 간다고 했을 때 제가 그거 개소리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시황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황에 대해서 뭔가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직 제가 뭐 100% 이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100%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인데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고 조심하는 것 뿐이지.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뉴욕 증시가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요. 지금 전문가들은 12월 FOMC 회의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뭐 12월 14일 정도? 한 그때쯤 산타 랠리가 시작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산타 랠리는 지금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그때쯤 가서 제가 또 12월 달 가서 또 매일매일 또 체크를 해드리겠지만 오히려 전 또 그때 가서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쟤네들은 산타 랠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미쓰리는 지금 그 산타 랠리가 성공할 거라고 100% 확신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 가시죠? 예. 만약에 이해가 좀 안 가는 것 같다. 어떤 부분이 좀 뭔가 좀 애매하다라고 하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산타랠리가 비록 오더라도 강력하게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금리 인상했던 그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전히 방망이는 짧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그리고 미쓰리 이런 장에 그러면 미쓰리 너는 어떻게 매매를 해? 저는 추가 매수를 안 합니다. 제가 지금 이벤트 하는 분들 중에서도 미쓰리 조금 더 사도 돼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버럭하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투자 원칙을 지키지 못하시는 거다.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증권계좌는 입금하는 계좌만 됐지 출금하는 계좌가 안 된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 종목을 계속 물타기식으로 더 추가 돈을 투입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나도 손해보지만 그 종목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 종목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끼리 다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표를 하고 있는 주식 매매는 저는 어차피 주식이 전업이기 때문에 주식 계좌에서 저는 돈을 빼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본업이 있어서 다른 데서 막 월급이 들어오고 다른 게 생활이 되고 주식은 투자로 하시는 분이라면 뭐 계속 입금만 하세요. 뭐.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여러분들도 비록 증권 계좌가 생활비 계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투자라는 거는 나중에 적금을 들었을 때 만기가 됐을 때 원금 플러스 이자를 출금하는 것처럼 주식 계좌에서 증권 계좌에서도 수익금이라는 걸 한번 출금해 보셔라. 자꾸 입금만 하지 말아라. 입금은 한 번만 하자. 나는 이 돈만 가지고 주식 매매해야지 이렇게 딱 정하고 그것만 하고 그걸로 돈을 벌어서 수익금을 출금하자. 거기다가 자꾸 종목이 빠졌으니까 내가 여기서 물타기를 내서 단가를 낮춰가지고 뭐 평단을 낮추고 그런 야무진 꿈은 허망한 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낮춘다고 거의 모든 개인 투자자들, 모든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실패합니다.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성공하지 못하는지 저는 그 정확한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연말까지 산타랠리가 오든 산타랠리 그 프로젝트가 실패하든 여러분들은 결코 흥분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정말 뭔가 악재가 툭 터져서 뭐 FTX 파산 그 이후에 어떤 그 후폭풍으로 혹은 다른 그 어떤 것이 툭 터져서 증시가 푹 빠지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자산에 여러분들이 휘청거리지 않을 만큼 그 금액만큼만 일단 계속 매매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미쓰리 내가 그때 더 샀으면은 나중에 주식 올라가는 거 보니까 더 벌었을 텐데. 미쓰리 원망해. 저 원망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럼 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종목은 널렸고요. 주식시장은 매일 열립니다. 저 원망하시면 제가 종목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흥분만 하지 마세요. 예. 자,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열심히 준비해서 이따가 5시에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월 1일, 11월 음력으로 첫날이니까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